안녕하십니까. 논문 번호 117번 도커와 쿠버네티스 기반 미세먼지 수집 방안에 대한 논문을 작성한 발표자 인하공업전문대학 김연욱입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논문 주제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이 언급되며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미세먼지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를 미세먼지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를 분류하며 이러한 먼지는 매우 작아서 숨 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흙먼지와 식물 꽃가루 등으로 생성되는 자연적 발생원, 자동차 배기가스, 보일러 등 연료의 연소, 그리고 비산먼지 등으로 생성되는 인위적 발생원이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는 인체에 아주 다양한 문제를 미칩니다. 그중 심장 및 폐 관련 질환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천식, 급성기관지염, 부정맥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노출이 된다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우선 폐 기능이 감소되어 호흡곤란이 오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쌕쌕거리거나 천식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여러 심혈관계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는 호흡기관뿐만 아니라 피부 같은 데에도 알레르기나 피부염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뉴스들은 2024년 1월 11일에 보도된 뉴스입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가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아래에서는 이러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 총 3년간 3천억이라는 아주 큰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미세먼지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번 고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논문 주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이 미세먼지에 대한 주제로 생각하다 보니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감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제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준점을 정하고 그 기준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그러한 간편적인 시스템을 생각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미세먼지의 데이터 중 실시간 데이터도 필요하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려 미세먼지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또 생겼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 활용을 요청하여 API 사용을 허가받았고 이 API를 호출할 때 쓰일 측정소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에어코리아에서 웹크롤링을 진행하여 측정소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파라미터를 쓸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코드는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진행한 웹크롤링 코드입니다. 이는 자바 기반의 셀레니움과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크롬 웹 브라우저를 통해 에어코리아 웹페이지에서 측정소에 대한 데이터를 크롤링 해오는 부분입니다. 왼쪽과 같은 형태의 부분에서 각 지역별로 존재하는 측정소에 대한 정보를 크롤링 해옵니다. 그러면 우측과 같이 지역별로 각 측정소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서 출력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얻은 측정소 정보를 API 호출 시 파라미터로 사용하여서 지금처럼 JSON 형태로 각 측정소별로 몇 개 데이터가 있고 각 데이터별로 무슨 값이 얻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웹크롤링과 API 호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필요할 때마다 크롤링하고 API가 요청되어지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도록 하였고 이때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추후 여러 미세먼지 감축 시스템이 도입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확장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되게 되는 것이 바로 도커와 쿠버네티스였습니다.
이 도커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 요소를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유연성에 대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도커 컨테이너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면서 여러 기능을 자동화하면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다음은 도커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먼저 도커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도커 파일을 빌드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도커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도커 이미지가 총 3가지가 있는 것은 각 지역별로 각 측정소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임의적인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총 3가지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커 이미지를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먼저 디플로이먼트 얀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띄우고 이때 들어가게 되는 여러 설정들을 정하는 파일입니다. 다음은 secret.yan 파일입니다. 이는 앞서 MySQL과 관련된 설정 정보를 입력할 때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을 암호화하여 사용하기 위한 텍스트 파일로 베이스 64로 암호화되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v.yan 파일과 pvc.yan 파일입니다. 이것은 클러스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스토리지를 정의하는 텍스트 파일이며 클러스터에서 볼륨을 사용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스토리지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데 사용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얀 파일로 쿠버네티스에 적용을 하여 작동시키게 되면 컨테이너가 생성되게 되고 해당 컨테이너에 작성된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작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컨테이너들은 볼륨으로 할당된 호스트의 스토리지 부분을 공유하게 되고 이런 공유하게 되는 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추후 확장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다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도커와 쿠버네티스는 시스템의 환경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의 배포, 확장, 자동 복구 등을 자동화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향후에는 수집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감축 시스템을 구현하여 도입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